출발 새아침.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평생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맹세로 결혼이 시작되지만 결국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혹은 본인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서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사정으로 이혼은 시작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이 있죠.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무재 씨의 이혼,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소송이 그러합니다. 남편인 최태원 회장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노소영 씨의 이혼 동의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이 오가는 재벌가의 재판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대한민국 보통의 아내가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한 것이 안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부간의 속사정이야 제3자가 알 수 없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행복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자리위원회 퀴즈. 이것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의 상생, 그리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답입니다. 노동자, 기업, 시민, 정부,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만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자리위원회.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끌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 뉴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떤 걸 들고 오셨죠? 어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가족 둘러싼 의혹 때문에 이제 물러난 지 한 52일 만인데요. 그렇죠. 문 대통령이 이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 찾는 작업은 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일단 법무장관 공석 메꾸는 게 급하다 이런 거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검찰하고 청와대가 이제 계속 좀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고 국회에는 검찰개혁 문제, 관련 법안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조 장관이 중도 낙마를 한 직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는 좀 더 이제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회심의 카드를 던진 셈입니다. 일단, 추미애 의원은 판사 출신의 5선 중진 의원이고, 네. 지난해까지는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으니까, 이 장관급의 중량감으로는 오히려 이제 넘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불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집권 여당 대표를 직전에 맡았었고 뭐 내년에 만약에 육선을 한다면 국회의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중량급 인사인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상 총리급 장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좀 계산식이 이전의 다른 장관직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또 지금의 차이가 어떤 있죠? 정치 상황에다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대입을 해보면 기존 장관들하고는 조금 무게감이 달라 보인다는 건데요. 이제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이슈 자체가 현재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이제 떠오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검찰과의 충돌이 연일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지명자가 이제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기존의 대선 후보 판도까지도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새로운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너무 되기에 험난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누구가 거기에 가느냐 네. 의원 불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합쳤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계산이 맞는 거고 그렇죠. 또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장관은 나한테 원래 조금 안 맞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큰 그렇죠. 그림을 그리기 훨씬 좋다. 이런 계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총리 후보로 갈 게 아니라면 네. 그리고 언론의 주목과 동시에 이제 정치권의 주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성공만 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수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이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네. 사실은 조금 성공할 것이다. 특히 여성 정치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비교해봤을 때는 훨씬 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일단 추미애 대표가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 시절을 한번 좀 다시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정농단 사건을 점화시켜서 끝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탄핵시켰던 네. 그런 선봉에 있었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죠. 네.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성과를 거의 다 해봤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즘 좀 분위기가 이제 뒤숭숭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이런 좀 시원한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할 때 정말 운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는 운이 좋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네. 근데 좀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죠.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때 민주당의 협조를 성립할 때 추 대표가 탄핵 가결 이러면서 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일종의 포토제닉인데요. 그 사진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회자가 되고 있고 지금도 종종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따라 나오는데 추미애 대표가 당시에 2004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이 일면에 박혀 있는 이 신문을 펼쳐놓고 보는 장면. 그렇죠.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런 어떤 장면들이 좀 연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의 별명 중에 느와르 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느와르 메이커요? 예. 영화를 잘 좋아하시나? 느와르 영화를 좋아하시는 제가 확인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추미애 대표가 찍힌 사진들이 죄다 느와르 장르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 마치 어떤 조직의 보스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 이러면서 트위터 같은 데서 이제 회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렬한 이미지라는 건데. 그러네요. 좀 전에 이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장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받았을 때죠. 그렇죠. 그때 대통령 파면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그 속보가 띄워져 있는 TV 화면과 같이 잡힌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투샷 원킬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네. 상대를 향해서 이제 두 발 쐈는데 한 발은 명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도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너털 웃음을 허허허 하면서 너털 웃음을 짓고 이어서 개인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딱 선을 걷는 거. 딱 한마디로 끝내주는군요. 예,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검찰하고 각을 세우면서 개혁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또 윤석열 총장은 어제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요.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충심이 그대로다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악역을 맡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온다면 예. 사실은 조금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더 힘들어지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사실은 이제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네.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총장이 아마도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올 만큼 네. 그만큼 이제 강성 어떤 개혁을 끌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경우에 짐 싸야 될 사람들 많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올 만큼. 아, 그래요? 인사청문회가 단행되면 짐 싸야 될 사람이 많다? 그렇죠. 이제 아마도 이제 검찰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네. 되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모습을 검찰이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급의 지금 빈자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 자리를 채우면서 뭔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버리게 그렇죠. 되면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자연스러운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저항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 이름만 들으셔도 그렇게 웃음이 나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예. 얘기해 주세요. 예. 그 탄핵 정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정국이 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네.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초안 작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을 위한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 중에 하나죠.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 바이든 부통령의 부자에 대해서 비리 문제를 좀 엮어볼 수 있게, 뭔가 좀 이렇게 정보를 달라, 뭔가 좀 해달라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네. 잘만 해주면 미국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통화를 했다는 내용. 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선거를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걸었다. 이런 의혹을 이제 그동안 받아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로 이제 몰아넣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외국 대통령들한테 뭐 협조를 잘 구하네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국하고 불편한 관계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대들한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빨리 하원에서 뭐 결정해라. 뭐 그다음에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탄핵 네네네. 절차가. 근데 상원으로 가면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 미국 의회의 현재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원은 일단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탄핵안이 올라오면 의결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100%에 가깝고요. 그런데 이제 상원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예. 미국의 탄핵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랑 좀 달라서요.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그걸 넘겨받아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미국은 그게 상원으로 올라가서 상원이 탄핵 재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원 의원들의 3분의 2가 유죄 판결을 해야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죠. 현재 상원 구조를 보면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가 봐야 안 될 거다라고 이제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움직여 줄까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공화당도 워낙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트럼프 호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일단 뭐 이렇게 보호를 해줄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역시 정치라는 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혹시 모를 가능성에 혹시 베팅하고 계신 건 아니신 항상 거죠? 배신은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건 아시겠죠, 이분도. 근데 좀 트럼프 대통령은 치사한 것 같아요. 어떤 공짜 면이요? 점심은 없다 이러면서 또 정상들하고의 식사 자리도 네. 방위비를 제대로 낸 국가한테만 또 뭐 하고 이랬다잖아요. 아, 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도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면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 역시 공짜 없는 기브앤테이크가 분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뭡니까? 제가 이제 좀 헐리우드 스타인 스칼렛 요한슨에 대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 뭐 이런 걸로 또 유명했죠? 예. 영화에 출연했던. 그거는 조금 된 영화긴 한데. 이거 예. 보세요. 예. 스칼렛 요한슨의 그 새 영화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국의 시사주간지 주간조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주간조선이 스칼렛 요한슨하고 무슨 또 관계가 있군요. 예. 그 스칼렛 요한슨이 주간조선의 표지를 들고 이 사진을 찍은 게 주간조선에 실렸는데. 네. 그 내용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네. 주간조선 최신호를 들고 사진을 찍게 하는 게 주간조선의 이제 자기네 그 홍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하필 스칼렛 요한슨이 들고 있던 그 표지에 조국이 불붙인 학종 논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한 정치적인 표지를 헐리우드 스타가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인터뷰를 할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가 조국의 학종 논란이었다. 이렇게 되면 또 혹시 말이 되는데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당시에 최신호를 그 해당 뭐 인터뷰를 한 사람이 보통 이제 들게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그럴 수는 있지만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스칼렛 요한슨이 그 내용을 알고 들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를 또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 외신기자 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이 필진이 이거 좀 들고 찍어주세요 하면은 배우들이야 한글 모르니까 그냥 이제 들고 찍는 건데. 네. 물론 그 필진 입장에서는 주간조선의 의뢰를 받아서 기사를 쓰니까. 그렇죠. 우리 고객 주간조선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퍼포먼스이긴 합니다. 근데 정작 헐리우드 스타 본인들이 그 내용을 알면 과연 달가워할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를 나중에 잘하게 되면. 스칼렛 요한슨한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의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우리 병 따는 소리가 이렇게 탁 나지 않습니까? 이거 시작할 때? 예. 사실 사이다 병 따는 소리여야 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난다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네. 은평구 의뢰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사이다 말고 맥주요? 네, 제가 아침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네, 자, 오늘 이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의원이 결국 내정이 됐습니다. 추다르크 카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여당 의원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봐서는 어쨌든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고 5선 의원이시고 저희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시고 또 이분의 강점은 어쨌든 검찰에 빚진 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제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추다르크라는 별명에 맞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강단 있게 추진하고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또 이제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또 우리 또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여성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아, 또 저는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이 정부 내각에 그리고 고위직들의 많은 자리에 여성분들이 활발하게 진출하는 좋은 계기로 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이 되게 좋아할 말씀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떠세요, 배우님? 예, 추미애 의원의 경우에 저한테 떠오르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쪽에 있었죠. 그렇죠. 서로 반성하는 삼보일비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고요. 네. 또 2017년 전국에 민주당 대표로서 또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대통령 선거를 이끌던 정당 지도자의 모습이 현대사와 관련해서 두 번의 탄핵 과정에 탄핵할 네. 때 그 중심에 탄핵 쪽에 서 있었던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이 지명을 받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국민들 궁금해할 입장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이 네. 있고요. 또 우리 야당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네. 우리 이 부분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이 임명한 동기 이유는 아마 윤석열의 어떤 검찰을 좀 잘 견제해달라. 네. 이거 좀 잘 제어해달라. 이런 메시지라고 언론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정치 인생 폭삭 망한다.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누구의 인생이 망하는 겁니까? 추미애라는 정치인의 삶이 또 폭삭 망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정당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 정치 리더십보다는 만약에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은 네.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정치인 추미애를 어떻게 기록해 줄 것인가에 염두에 두고 법무장관 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당이나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제일 좀 걸렸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자를 내세우면 인사청문회는 무사 통과할 것이다. 이런 계산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강력히 좀 고려 요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인사를 마음껏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무조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라는 걸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미애 당대표 정도 되고 오선 의원 정도 되면은 당연히 저는 무사 통과라고 생각하지만 한국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네. 어떤 작은 흠집이든지 침소봉대해서 부적격한 인사로 만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까지 가정했을 때 그런 어떤 과정에서도 이겨내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는 네. 강단 있는 법무장관이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한국당은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흠결이든지 크게 만들어서 부적격 인사라는 여론 플레이를 인사청문회를 할 거라 저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청문회 할 때 우리가 좋은 분들 그냥 통과시켜 많이 드렸어요. 통과시킨 분들이 많고 예. 또 야당 입장에서 그 흥결을 국민 눈높이에서 좀 지적한 바 있는데 뭐 야당 반대 두려워하는 거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부적격 의견 내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뭐 지적 따로 또 임명 따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거님 얘기는 추미애 후보자는 무조건 청문회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검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뭐 청문회 과정에서 동료로서 봐줬다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은 선거 과정을 거쳐서 국민에게 검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국회 청문회 통과가 많았고 또 오선 의원이었고 국민의 많은 검증을 받아왔던 부분이 높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의외로 생각보다. 아니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뭐 저도 뭐 초선이지만 국회의원 5번이라는 건 국민의 혹독한 검증을 받아왔던 그렇죠. 부분이 있다는 게 아마 동료 의원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강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 이게 약간 격가지이긴 한데요. 결국 광진을의 추미애 후보자가 5번이나 당선되신 분인데 만약에 법무장관 가시면 거긴 누가 나가시는 겁니까? 저는 그 당에서도 그 지역에는 한국당의 오세훈 씨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봐서는 그 오세훈 후보를 이길 만한 필적할 만한 또 저희 당 내에서 좀 비장의 카드가 논의 끝에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 뭐 이낙연 총리를 그쪽으로 투입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낙연 총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너무 대선급인데 그분을 거기다 쓰는 건 아깝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저희 당에서 아마 좀 많이 고심들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도 다 고심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봐서는 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예상을 해보면은 한국당은 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명, 이 정부는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해서 또 한 명 임명했다라고 레코드를 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리 뭐 오선 의원이어서 국민들께 검증됐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은 청문회 과정에서는 결코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을 거라 좀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판사 출신 추미애 후보자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는 만큼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이런 또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요즘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의혹이 유재수 김기현 의혹 수사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제였죠.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까지 있었었는데요. 검찰의 이런 정치행보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말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의원님. 예, 청와대 압수수색을 자꾸 정치 행보로 이렇게 검찰의 어떤 이런 결단을 폄하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요. 네. 수사상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살아있는 권력의 대명사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결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정황 증거와 또 물증 또 수사상의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결심했었고요. 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는 수사협조해라 이렇게 그렇게 많은 촉구를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살아있는 권리인 청와대에서 검찰이 결심할 때 고심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수사협조해라 그 목소리를 지금 집권 여당이 돼서도 수사협조 잘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국민들이 야 역시 민주당 좀 다르다 할 텐데 수사협조 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치행위 아니냐. 네. 검찰이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검찰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은 너무나 참 국민 건망증에 기대를 건 잘못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좀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억울한 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진실을 규명해서 그 억울함을 풀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프 조사 또 대변인 내셔서 거짓 변명 대변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자 검찰 달랑 수사 다 주고 보여주고 우리 정말 억울하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만약에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지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기현 관련해서 이게 진실로 밝혀지면은 이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이 없어집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하명수사가 진실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명수사라는 것은 관건 선거를 기획했고 그대로 했다 실행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지 만약에 진실이 규명해서 이쪽으로 진실이 드러나면 이건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협조해서 억울한 걸 빨리 해소하는 게 안 좋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 정치적 행위로는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정치적 행위보다는 하나의 수사상 필요해서 하고 있지 않나. 정상적 절차다. 이렇게 정상적 보시는군요. 절차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강병? 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우리 청와대가 피의사슬 공표가 과도하다 경고 하루 만에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좀 이렇게 청와대 경고 이후에 바로 압수수색하는 거 봐서는 이런 걸 봐도 검찰이 되게 이 국민이라든지 국가 전체의 이런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기득권 지키는 거에 혈안이 돼 있어서 앞뒤 분간 못하고 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 최근에 보면은요, 조국 장관 문제도 보면은 아마 수사기간이 보면 내사했다는 의혹까지 합했다 5개월입니다. 그렇죠. 수십 군데를 압수하고 정말 엄청난 많은 인력을 투입했지만 그 검찰이 그렇게 검찰 개혁의 상징인 조국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했지만 조국 장관 후보자를 구속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과 가족은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걸로도 이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꺾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대통령과 정치권, 네. 정권 주변 흔들리게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기득권 사수고요. 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은요, 이 선진화법 위반과 같은 한국당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입니다. 공수처 반대하는 한국당하고 이 검찰의 검은 커넥션 짬짬이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뒷거래 짬짬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좀 보시죠. 이 증거가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국회를 점거하고 이 공문서를 훼손하는 모습이 있었고 네. 이것에 대해 고발장 제출한 게 220여일이 지났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시원하게 수사한 거 보셨습니까? 조국 장관 부인은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거든요. 네. 이거는 기소는커녕 강제 소환도 한 번 안 했습니다. 뭘 지켜봅니까? 다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네. 먼지털이에서 수사를 하지만 네. 이 한국당 관련돼서는 절대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당이 유일하게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기득권 지키는 유일한 동료이자 우군인 한국당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방패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그 검찰 수뇌부인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보셨죠. 잘못 이렇게 봤습니까? 검찰 기득권 아니, 지키기 제가- 혈안이 되어 있을 아니, 총장일 거라면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 본 데 대한- 정말 대통령을 뒤통수 치고 국민을 뒤통수 친 검찰총장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또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만날 때 참 검찰 개혁 잘하고 있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믿는다 그 그러신 것 같은데. 검찰총장을 그때 임명할 때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네. 결사적으로 청문회 때 반대를 했고 민주당은 정말 탁월한 총장 역량을 가지고 있다. 검찰총장 임명해 놓고 그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4달밖에 안 됐어요. 8월달 임명했으면은 그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내 발등에 내가 찍었다. 발등 네. 찍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네.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어떤 물증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당과 검찰이 짬짬이 한다. 전 짬짬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연락도 안 되고. 아니, 그러고. 의원님, 근데 잠시만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울산시장이 송철호 시장이고 그 밑에 부시장이 송병기 부시장인데 이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시장 시절에 국장했던 네, 분이에요. 네. 이 사람이 최초에 문제되는 제보 문건을 작성했는데. 송병기 부시장 얘기는 일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예. 돌아서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하나 볼게요. 의원님, 이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지 220일 지났고 경찰이 다 수사를 다 거의 마무리해서 검찰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소환조사 한 번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수사받은 왜 사항을 한국당만 이런 특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받은 사항을 우리 의원님한테 다 보고 했어요. 수사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100여 명이 되는 수사를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영등포 경찰 저희 당 의원들은 다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잘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수사만 이렇게 시간이 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국 장관 수사할 때 비웠는데요. 묵비권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법적 권한으로서. 한국당 의원들도 그 경찰 소환에 대해서 네. 국회의 어떤 여러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자기들이 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해서 조사에 응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질 건 아니죠. 동료 의원들한테.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검찰이 안 불렀죠. 네. 불렀죠. 잠깐 1부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 마무리 여기서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뜨거운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 이제 맛보기를 잠깐 언급이 되다가 말았던 얘기 한번 같이 시작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서 첩보 관련해가지고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할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곧바로 그 다음에 매체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보자였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는 나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얘기해달라고 해서 한 거다. 이러면서 서로 말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현재 송병기 부시장이 최초의 그 첩보 문건을 작성한 걸로 밝혀지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이제 겁이 덜컥 났는지 그가 내가 최초로 작성한 건 맞는데 정부의 요구가 있다. 행정부 요구가 있었다 했는데 정부의 동향보고 이런 거 얘기죠. 정부 이런 걸 써달라 해서 써줬다 했는데 그 정부 실체가 청와대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 행자부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직 안 밝혀졌는데 그 부분이 밤에 겁이 나서 덜컥이 나서 이제 책임을 미루는 이런 와중에 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확인해야 되겠죠. 송철로 송병기 또 청와대의 또 균형발전 비서관실 행정관이 또 울산 선거 기획을 논의했던 공공병원 설치하는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이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됐었다는 거예요? 문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이런 부분도 이제 언론이 보도된 게 진실 다 담는 건 아니에요. 또 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보도가 되는 걸 봐서 당정청이 울산 선거 기획을 이미 지방선거가 훨씬 이전에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논의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네. 국회 선진화법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진화법의 가장 출발점은 그 국회의 어떤 이런 패스트트랙 관련 행사 고발 사건의 출발점은 국회의장이
사법이 뭐 불법했냐 안 했느냐. 이게 만약에 불법이면 나머지 행위들은 정당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표된 법률과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률의 어떤 동일 핵이네라는 표현 때문에 네.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집중적으로 제가 법리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꾸 선진화법하고 이런 질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이런 것을 왜 우리 청와대만 수사하고 왜 한국도 수사 안 하느냐.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 검찰총장을 민주당이 임명을 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면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검찰을 비난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찰 압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 의원님. 저는 뭐 이렇게 그 송병기 현 울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박맹우 전 울산시장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당연히 한국당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네. 그 분이 어쨌든 김기현 울산시장에게는 팽을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감정적인 요인도 저는 크게 있다고 보고요. 네. 김기현 시장 측근의 비리 문제는 뭐 울산시에서는 2016년부터 좀 하다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송기현 부시장도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시중에 많이 떠도는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검찰발 주장이 상당히 이상한 게 많은데요. 네. 2017년 10월과 11월에 이 건설업자가 이 청와대에도 제보를 하고 대검찰청에도 비위를 제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레미컨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와대는 그거를 바로 경찰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첩을 했고 네. 대검찰청은 울산지검에 이첩을 했습니다. 울산지검도 그때 내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또 이 이첩받은 걸 가지고서 수사를 하면서 이 김기현 시장 주변을 압수수색할 때 이때 그러면 그 영장을 받아다 준 건 누구였습니까? 검찰이었죠. 네. 결국 검찰이 수사지휘를 다 행사했던 것입니다. 내사도 했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게 검찰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1년 훨씬 넘어서 지나가지고 그때는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사건이었고 지금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고 선거 개입 의혹 수사다? 이건 검찰 스스로 얼마나 정치 검찰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네. 선거 개입 수사로 이 부풀리고 있고 네. 의혹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거니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행되면서 고래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뭐 고래고기 때문에 이래 국민들이 웬 고래고기냐 이래 나왔는데 고래가 사라졌고요. 네. 중요한 것은 풍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정치권에 또 광역단체장 주변, 지방단체장 주변에 비리와 관련 풍문은 없는 적이 없죠. 이 풍문도 있을 수 있고 내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조사와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거 오비락이라고 이야기는 힘들죠. 김기현 시장이 한국당에 우리 한국당 공천을 받으면 유리한 건 당연히 한국당 공천을 지정된 날에 압수수색을 해요. 네. 이 울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양산, 사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당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 수사가 됐는데 한국당 후보자 비리가 많아서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또 치고 나오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경찰 내사 풍문이 수사로 이어지는 이것은 기획수사 공작 선거 공작 이런 의혹을 받기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억울하니까 충분히 국정조사하고 특검 받아가지고 오해를 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국정조사 받고 특검에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합시다. 억울하다는데. 두 분 여기서 누명을 쓰고 어떻게 살겠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누명을 쓰고 제가 어떻게 봐서는 살겠냐. 예. 지금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선거 직전에 검찰 털고 경찰 털고 특검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거 개입한 건가요? 이것도 그럼 다시 한번 털어봐야죠. 그럼 지금 선거 앞에 있는 검찰이 정치인 수사하는 거는 전부 다 총선 개입이고 네네. 정치 개입이기 때문에 일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되고 저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도 내사하고 경찰도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측근 비리 수사였고 왜 지금에 와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이고 왜 선거 개입 수사로 이게 돌변했냐 이겁니다. 네. 이거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청와대가 계속해서 드라이브 걸기 때문에 다시 묵은
그 책장에서 이 건을 꺼내서 다시 또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정치권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저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어떤 수사하고는 좀 다르죠.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도지사로 나갈까 말까 할 때 그 전에 드루킹 사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됐던 문제고 네. 이 문제하고 김기현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후보자로 결정됐을 때 압수수색한 거하고 또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수사하고 좀 다르고요. 네. 김경수 도지사는 또 유죄를 받았어요. 지금 1심에서. 네. 그래서 곧 이제 2심이 결정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정치한 입장에서 만약에 강 의원님 경우에도 어느 중요한 공직자로 내정된 날 수사받으면은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이제는 내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뒷받침주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 청와대하고 행자부하고 민주당이 나 억울하다. 그럼 부정선거할 생각에서 자꾸 억울하면은 뭡니까 특검 받고 국정조사에서 진실 밝혀갖고 억울한 누명 털어드린다는데 왜 그걸 뭐 주저줘야 할 거 있어요? 저는 이게 철저하게 한국당과 검찰의 짬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도 또 이렇게 검찰이 만들어주니까 한국당이 이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키워가지고 네. 정권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네. 한국당과 검찰의 짬짬이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요. 네. 현 검사에 대한 불신도 여러지 우리 당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못 믿으니까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조사 특검을. 지금 보면은 검찰이 청와대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정말 김기현 측근 주변 수사에 대해서 그 특감 반원의 얘기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특검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이 판을 키워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받으실 거예요? 받는다고 좀 이야기하세요. 그거 강 의원님 받는다고 하면 우리 이해찬 대표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내가 억울한데 조사해서 난 투명하게 해야 돼. 나는 누명 벗기라도 조사해라. 네.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며칠만 지나면 검찰이 완전 헛다리 짚었고 정치 검찰이었다는 걸 자백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경 교수하고 조국 수사할 때도 민주당이 헛다리 짚을 거라 했는데 헛다리 안 짚은 것 같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에요. 제가 봐서 헛다리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이걸로 그냥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구민을 해야 되는데. 구미 얘기해야 되는데 구미는 하나 30초밖에 안 해야죠. 남았는데 네, 그럼 좋아요. 우리 구미가 지역구이신 백 의원님 구미에 무슨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구미 산단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선언문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기념비, 제막비 내용이 한 7가지 문장이 있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이 빠졌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구미 시민의 눈높이 또 국민 눈높이 봤을 때 그 구미 공단과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결단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근대화한다는 그 부분이 일단 그 제막비에 안 들어 있지만 안 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 청사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우리 후손들이 오늘 산 우리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냐 묻는다면은 네. 조국 근대화 지나갖고 일하고 또 일했다.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히 일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분 공과 가불을 네, 좋습니다. 강 의원님 한 마디만 생각을 합니다. 짧게. 네. 뭐 저도 얘기하면은 최근 한국당 내에서 쇄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당의 쇄신이 국민들에게 정말 인정받으려면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과 단절하는 겁니다. 네. 5.18 망언 등으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 한국당 쇄신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